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을 맡게 된 2214 전서현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학습 목표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공리주의와 음모론의 빨리. 입장을 비교하고 비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없다고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다시 드릴게요. 여기 선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차가 있어요. 정의를 모으신가 해서 봤는데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차를 보니까 4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기차의 선로를 바꾸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기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붙이려고 해요. 잠깐 입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예. 여기 이렇게 5명이 파란색으로 볼까? 5명이 묶여있어. 다들 묶여있어. 범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5명이나 있잖아, 묶여있잖아, 멈춰야 돼. 근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 그래서 옆을 보니까 이렇게 찡찡 했는데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선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핸들을 꺾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묶여있어. 또 다른 한 사람이 묶여있어. 여기냐?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세요. 자,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핸들을 안 꺾고 앞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핸들을 꺾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고 또 제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다면 저는 살인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하려면 제가 책임을 조각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해야 해요. 그러려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같으면 적은 생명의 희생으로 다수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핸들 선생님. 꺾는다는 설명이구나. 자, 그럼 태준이는? 저요? 그냥 그대로 가요. 아, 그냥 앞으로 직진한다고? 혹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저기서 핸들을 꺾으면 저 한 명을 죽인 게 그냥 평생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핸들을 꺾어서 이 사람을 죽인 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펜타키론 괜찮냐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러면 한선아, 너는 왜 직진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었니? 저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야, 그걸 말해보려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야, 다 말해줘 이 자식. 그쵸? 오른쪽으로 꺾어서 5명의 목숨을 없애는 대신 이 5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해요. 이 5명의 목숨을 살린다는 이런 결과, 이 결과를 중시한 사상이 오늘 배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똑같이 선로가 있고 기차가 있어요. 이번에도 5명이 묶여있어. 5명이 이렇게 묶여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높은 바위 있어. 바위 언덕이라서 이 언덕이 있는데 당신 옆에 몸집이 막 이따만한 막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기차 보는 거 보고 방심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몸집이 커다란 사람을 밀쳐서 여기 이렇게 떨어뜨리면 기차랑 이렇게 부딪혀서 이 5명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밀쳐서 5명을 살릴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냅둘 것인가요? 무조건 사나요? 5명이? 네, 무조건 살아요. 저라면 안 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선택한
5명이 묶여서 기차가 지나가서 죽으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 사람을 밀어서 저 사람이 죽고 저 5명이 산들 저 한 명이 결국 제 100%저 때문에 죽은 거니까 기억에 더 오래 남아서 저는 그냥 저 5명을 그대로 냅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을 안 밀겠다? 네, 안 밀겠다. 한솔이는? 저는 바위산을 밀겠습니다. 아 바위산을 야 너 좀 쩐다. 어쨌든 아까 태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 5명을 살린다고 한들 이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거는 살인이잖아. 맞습니다. 그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살인이고 이거는 안 되는 참 미안해.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아무리 이 5명을 살린다는 결과를 산출해낼지라도 동기 자체, 이 동기가 선하지가 않은 거잖아. 그치? 동기가 선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인 행위가 내 질문?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저 5명을 살리려는 목적이 선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행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내가 이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밀치는 거야. 이 한 명을 밀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네. 이 관점을 이렇게 아무리 결과가 선할지라도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 보는 관점이 우리가 의무주의 또는 의무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괜찮을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얘를 먼저 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론이라 쓸까? 자, 우리 이 공리주의라고 하면 벤담. 네? 벤담. 됐나? 아직 사상가는 남을 거야. 이 공리주의, 이 공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요,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핵심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즉 여기서 의미하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말이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써. 이 수단을 쓰는데 이 수단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수단인 거야. 옳지 않아.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기관사처럼 아니 어쨌든 내가 핸들을 돌려서 한 명 죽이면 5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는 좋잖아. 5명이나 살릴 수 있잖아. 아무리 수단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수단을 사용했을지라도 결과는 좋았으니까 이 공리주의에서는 이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야.
우리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 보여줄까? 열심히 말자고. 알았어. 시간이 없구나. 빨리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의무론을 한번 볼게. 의무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는 동기, 선, 의지 이게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까 내가 말했지만 이 동기가 선하면 도덕적인 행위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단이 아까처럼 옳지 않아. 근데 결과는 좋았어. 그러면 얘는 도덕적인 행위일까?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일까? 아는 행위. 왜? 수단이 옳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가장 구별이 되는 부분은 바로 동기랑 결과야. 이 의무론은 아까 말했듯이 동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 동기만 선하면 결과가 선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결과가 좋다고 했으니까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거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보고 질문을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상황을 말해줄 건데 이 상황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것이다. 아니면 의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청소를 했어요. 교실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어. 내가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 선생님 기분 좋아지시게 했는데 유리창을 깨버렸어. 공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한 행동일까, 선하지 못한 행동일까? 선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의도는 좋았지만 유리창이 깨지는 안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러면 의무론에서 봤을 때? 의무론에서 봤을 때는 부진이 선생님을 네? 기분을 좋게 하려다가 안타깝게 창문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동기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의무론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 결과가 나빴지만 우리가 동기는 선했잖아. 그러니까 좋은 행위로 선한 도덕적인 행위라고 봤을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한솔이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 이 공리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벤담이라는 사상가가 있고 또 밀이라는 사상가도 있어. 그 다음에 이 의무로는 칸트라는 사상가가 있어. 이 세 명의 사상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